이 영상은 앞전에 올린 영상인데 3.1절 한 가정집에 일장기를 왜 달았을까? 뭐 대통령과 뭐가 다른가? 제가 이렇게 올렸는데요. 뭐 이 영상 올리자마자 뭐 좋아요 좀 많이 눌렀네요. 뭐 31개 정도 눌렀는데 뭐 안 좋은 소리 하니까 좋아요 더 많이 누른 것 같습니다. 저도 채널 얘기 이제 바꿀까요? 우리나라 까는 거로 한번 바꿔볼까요? 뭐 우리나라 역사 찾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뭐 학계에서 어 예전부터 우리나라는 이 한반도에 있었다고 많이 설명을 하잖아요. 뭐 삼국 이렇게 뭐 검색을 해보면 뭐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이 한반도, 이 고구려, 평양, 뭐 백제신라, 가야 여기 다 있었다고 하잖아요. 뭐 대륙으로 많은 증거가 이제 발견이 된다고 하더라도 뭐 옛날부터 우리나라 뭐 교수나 이제 학계에서 이 한반도가 뭐 삼한이나 삼국이 있었고 뭐 고조선이 있다고 하니까 뭐 우리나라 역사 뭐 대륙이 있었다고 증명이 된다 하더라도 뭐 이게 뭐 밝혀지겠습니까? 과연 우리나라 정부에서 대륙 조선설이나 대륙 삼한설 그리고 고조선설을 이것을 받아줄까요? 자, 어림도 없겠죠. 그것을 이제 반대하는 그 단체가 바로 우리나라 뭐 학계겠죠. 뭐 대학 교수들이나 그분들이 자신들은 이 한반도에 다 있었다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아무리 대륙설이 그게 맞다고 하더라도 자신들은 아니라고 하겠죠. 왜 아니라고 할까요? 뭐 자신들은 계속 그렇게 주장해 왔으니까 그것을 아니라고 밝히면 자신의 성과가 다 물거품이 되니까 그거는 이제 거짓말을 했고 사기꾼이 되니까 그렇게 말을 못 하겠죠. 자, 여기 이제 한 단체가 뭐 강복회라고 이렇게 찾아왔는데요. 뭐 이 단체는 뭐 어떤 단체인지 몰라도 뭐 우리나라 그 단체 만드는 거는 그냥 뭐 신청해가 하면 되죠. 별 의미도 없는 그런 단체입니다. 이제 그런데 집단으로 찾아와 가지고 한 가정에 나는 광복해서 왔습니다. 이렇게 가지고 뭐 법률을 집행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네요. 이분들이 경찰인가요? 야, 경찰도 요즘에는 남의 가정을 압수수색 함부로 못합니다. 그래가 이 집주인이 일장기를 걸어가지고 이분들한테 반박 질문을 하잖아요. 유관선은 실존 인물인가요? 유관선은 실존 인물이에요?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유한선이 실존 인물인가요? 아니면 실존 인물이 아닐까요? 그렇게 일장기를 단거 아주 이래 문제가 됐는데요. 이것 때문에 이 강복회 회원들도 항의하러 오셨죠. 그리고 이분들도 묻는 게 있대요. 당신이 한국인인가요? 일본인인가요? 한국인이고 일본인이고 그게 뭔 상관인 거예요? 그럼 일본인은 그뭐 3일절에 일장기 달아도 되고 한국인이면 뭐 달면 안 된다 뭐 그런 뭐 법이 있나요? 뭐 한국인이고 일본인이고 그거 따져가고 그걸 물어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그뭐 일본인이면 그뭐 어? 국외로 그럼 쫓아내고 뭐 한국인이면 뭐 패 죽이려고 뭐 그래 묻나요? 참 희한한 이게 단체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그러면 그게 문제가 된다면은 이 아파트 관리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람들한테 이야기해가 좀 내려줄 수 있겠냐? 그렇게 그렇게 물으면 되죠. 그분들한테 부탁하면 되잖아요. 근데 아파트 관리 단체에서 관리하시는 분들도 그것을 이야기를 했는데 내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잖아요. 뭐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뭐 자신이 달고 싶다는데 뭐 법으로 규제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뭐 그렇게 하면 타인한테 피해도 가지 않지 않습니까? 뭐 피해가 타인한테 많이 간다면은 이제 물질적인 손해나 직접적인 물리적인 피해가 간다면 그런 문제가 되겠지만 그 국회 하나 내 걸었다고 해서 그게 타인한테 그렇게 피해가 가는 건 아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분도 유관선이 실존하는가, 유관선이 실존 인물이 이렇게 묻잖아요. 그러면 그에 대한 답변도 해드려야죠.
그래가지고 일장기를 달았다고 뭐 그래가 문제가 이제 발생해가 뭐 영상까지 찍어가 인터넷에 올리고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인터넷에 좀 찾아보니까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하네요. 보니까 제가 이제 인터넷에 이렇게 3일절이라고 검색을 하니까 여기 내용 보세요. 이게 일장기 달아가지고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한두 군데시 아닙니다. 자, 여기는 3일절에 일장기 건 주민 이런 내용으로 이거 나오는데요. 이러는 것도 있고, 뭐 대통령 뭐 기자명사에 언급한 내용, 뭐 우리나라가 일본하고 뭐 같은 뭐라노 앞전에 제가 영상에 이제 설명드린 것처럼 뭐 동반자이냐 그렇게 이제 말하곤 했는데, 3.1절 당시 이때는 일제 식민지 시대잖아요. 일본하고 우리하고 동반자는 아니잖아요. 물론 뭐 대통령 또 뭐 옛날 과거는 그렇게 너무 얽매이지 말고 앞으로 우리도 일본하고 같이 이제 하면서 우리 경제도 발전하고 일본하고 같이 가깝게 지내가지고 우리도 더 잘 살고 잘 먹고 살면은 좋지 않냐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발언을 했겠죠. 그러나 꼭 이 3일절을 통해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3일절 취지가 뭔가요? 이제 일제시대에 이제 억압받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이제 그것을 교훈 삼아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3일절 행사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취지에 맞지 않는 이제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보면은 여러 다른 이미지를 보면 일장기를 이제 많이 이렇게 행사를 사용하고 있네요. 여기 보면은 여기 이제 미국 국기도 보이죠. 네, 제가 앞전에 미국하고 일본하고 같은 세력이라고 설명드렸잖아요. 미국하고 일본하고 가스라테프트 밀약을 통해 가지고 우리 이 조선시대에 대한제국을 이제 팔아넘겼다, 뭐 합의해 가지고 팔아넘겼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다 보면 3일절에 일장기 흔드는 보수 단체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여기 보면 보수 단체 엄청난 분들이 여기 일장기를 두르고 있잖아요. 이게 휘날리고 있습니다. 자, 이거 엄청난 문제되죠. 이런 거. 사실 앞전에 제가 한 가정집을 이렇게 보여드렸잖아요. 여기는 이 가정집은 단 한 집뿐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보수 단체라고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일장기와 이렇게 미국 국기를 가지고 이렇게 휘날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더 큰 문제가 아닌가요? 자, 여기 보면 또 이런 내용도 있네요. 자, 대한민국 독립여사의 첫 기념일인 3.1절에 일장기를 내건 쪽발이 놈들. 자, 한국이 싫으면 해내탄을 건너 일본으로 가라. 자, 너에게 이제 마지막 경고다. 이런 플랜카드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장기를 건 뭐 세종 시민, 경찰에 이웃 고발 뭐 이런 내용도 있네요. 자, 이거는 이제 뭐 3일절에 일장기 누가 걸었나 이런 뭐 한 가정집에서 이제 걸었네요. 뭐 이런 내용도 볼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다양한 사람들이 이제 살고 있으니까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 많으니까 이런 경우가 이제 많이 발생하죠. 저 그리고 3.1절에 또 소녀상 때 훼손했다는 그런 뉴스 보도도 있었잖아요. 여기도 보면 3.1절 소녀상 앞에 등장한 일장기 이런 내용도 나오고. 자, 여기에는 또 3.1절 일장기 흔드는 이제 보수단체 이런 내용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좀 이상하지 않나요? 이 보수단체 이게 활동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연세가 좀 많으신 분들이고 보수 아닙니까? 옛날 것을 추구하고 현대 것은 신뢰하지 않는다 이제 그런 이제 취지 같은데 이름이 이제 보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보수하는 사람들이 예전 과거 역사를 더 잘 아실 것 아닌가요? 네, 그런데 이런 일장기를 흔든다는 게 이게 좀 이상한 일이 아닌가요? 그럼 이분들이 진짜 보수가 맞나요? 연세나 나이 드신 분이 그 많다면은 오히려 옛날에 일제시대에 이제 가깝게 이제 사신 분들이니까
그분들 일본하고 우리의 이제 관계를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이렇게 일장기를 들고 이렇게 흔든다는 게 좀 희한한 일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단체라는 게 이제 뭐냐 그러면은, 이거는 진실하고는 관계가 없다. 우리나라가 역사가 일본하고 뭐 좋지 않은 그런 역사 관계는 필요가 없다. 그냥 자신의 이익만을 이제 바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한다고 보면 됩니다. 무슨 단체를 하나 만들잖아요. 그러면 그 단체를 만드는 그 의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목적에 부합하면 된다 이거지. 뭐 일장기를 흔들든 미국 국기를 흔들든 그런 거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게 원래 단체에 만드는 의의와 취지가 됩니다. 자신의 이익권을 이제 얻기 위해서 단체를 만든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또 요런 이제 사이트가 또 하나 있더라고요. 뭐 요것도 뭐 3.1절, 지새끼는 태극기와 성조기 그리고 뭐 이스라엘 국기라고 합니다. 아니 3.1절 행사에 뭐 미국 국기는 뭐 이렇게 흔든다고 뭐 그거는 좀 그렇다고 해도 여기서 이스라엘 이 국기는 이거는 또 왜 이거 흔들고 있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하고 이 3.1절하고 이게 뭘 상관이 있나요? 자, 여기도 이제 내용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3일절인 1일 서울 교보문고 광화문 앞에서 한국 기독교 총연맹 등 개신교 단체 주최로 열린 구국기독교의 3.1절 국가회복 범국민대회 참가자들이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고 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이분들이 여기에 나오는 것이 한국 기독교 총연맹 협회라고 하네요. 자, 그럼 이거 종교단체인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종교단체 이분들은 과연 이 종교에 대한, 이 개신교 단체, 이 종교에 대한 이 역사를 알고 도대체 이렇게, 이스라엘 이 국기를 흔들고 있나요? 원래 이 종교가 이게 교리를 전파하는 거잖아요. 뭐 예수가 이제 한 말을 이제 선포를 하고, 뭐 좋은 점을 본받기 위해서 이제 어, 교를 믿으라고 하는데, 근데 현재도 보면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팔레스타인하고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가끔 뉴스에도 나오지만 뭐 팔레스타인 쪽에서 뭐 미사일 공격 날아가니 뭐 이스라엘에서 그에 맞대응해가지고 또 엄청난 또 미사일 공격하고 뭐 전투기 폭격했다 이런 내용 많이 나오잖아요. 종교의 뭐 종지국이란 나라가 뭐 사람 죽이는 거는 개미보다 더 못한 존재로 여기면서 해마다 이렇게 엄청난 사람들을 살생을 하는 이런 민족의 종교가 이게 종교가 맞나요 이게? 종교가 이 좋은 일을 해야 되고 사람은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야 그게 종교지. 무슨 사람을 뭐 해마다 미살로 죽이는 그런 나라들의 종교가 무슨 이게 종교인가요? 현재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이 개신교, 이 기독교도 다 이게 변천됐습니다. 종교의 실제 목적하고 다르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추구하는 겁니다. 이제는 이 종교도 기업화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교 단체에서도 세금을 그다 들어야 됩니다. 요즘 우리나라 그 아이들이 잘 태어나지 않아가지고 국민연금이 앞으로 미래의 세대에는 뭐 탈 수 없는 지경까지 이제 간다는 그런 이제 내용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런데 종교단체에서도 이제 세금을 이제 거두어 들어가지고 이제 국민연금 확보하는데 이제 기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런 종교분들이 세금 내라 그러면 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대한민국 국민이 맞습니까? 이 사람들이? 그래요, 그게 뭐, 예, 미국 국기가 이스라엘 국기를 흔드는데 이게 3.1절하고 뭔 상관인데 이런 국기를 흔들고 있습니까? 옛날에 그 십자군 그 유럽 전쟁할 때, 그 중세 그 유럽 십자군 전쟁할 때, 그 십자를 위에 내세워가지고 엄청난 그 사람을 많이 죽였잖아요. 전쟁하고. 그런 거 종교 역사를 따져보면, 뭐, 이 사실 이 서양에서 들어온 이 종교는 종교가 아니죠. 자, 옛날 유튜브에서 어느 분이 그 제작했는 영상을 보니까, 그, 기독교에 대한 그런 내용이 하나 있더라고요. 무슨 그 구절 중에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나를 믿지 않는 자는 그 가족이나 그 친척 모두 다 죽여라 그런 내용이 있대요.
예, 그런데 이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은 그런 내용 이야기 안 하잖아요.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모두 죽여도 된다. 이제 그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구절이 있다고 합니다. 저도 그것도 확인을 했고요. 우리는 이 종교가 좋은 것만 이야기하고 그런 구절이 적혀 있는 그런 내용은 다들 모르잖아요. 근데 실제 그런 내용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교는 제가 보기에 이 사람을 인도하고 좋은 쪽으로 그렇게 이제 믿고 그것을 이제 선도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이제 추구하기 위해서 그것을 만든 그 가짜 세상의 이제 종교가 되겠습니다. 즉, 이 종교를 만들므로써 다른 분이 이제 나를 믿고 이제 따르면은 내가 이제 편하게 살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구할이나 18을 이제 그 기부금에 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돈을 그다 드리고 내가 이제 그것을 받아 먹으면 나는 가만히 놀고도 다른 분들이 힘들게 번 돈을 이용해 가지고 나는 편하게 먹고 살 수 있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이 종교단체가 지금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 들어가 정착화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종교 믿는 분들이 자신이 이제 먹고 사는 길에 이제 편하게 이제 적용할 수 있는 게 그게 이제 이 기독교다. 그렇게 이제 보는 경향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런 집단 행동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3.1절 행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고 이상하게 미국 국기나 이스라엘 국기를 흔드는 거 이 자체만을 봐도 이제 알 수 있다는 이제 그런 내용이 되죠. 요즘 뭐 UFO가 뭐요, 온천지 뭐 나타나고 하는데 무슨 종교가 뭔 필요합니까? 종교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 종교를 이제 어떤 쪽으로 그것을 이제 표출하고 이용하느냐에 따라 달렸죠. 나쁜 쪽으로 이용하면은 이제 나쁜 종교가 되겠고, 이제 좋은 쪽으로 이용하면 뭐 좋은 종교가 되겠고, 그렇다고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제가 이제 앞전에 올린 예전에 올린 그 유관선에 대한 그 이미지가 되는데요. 자, 요 왼쪽에 있는 분이 이제 수검 사진에 이제 유관선이라고 합니다. 저 오른쪽에 이제 재학 시절에 이제 유관선인데요. 자, 여러분 이 모습이 이게 어떻게 이게 똑같나요? 전혀 다르죠. 자, 현재 이거 재학 시절의 유관선 얼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얼굴이 이렇게 길쭉하잖아요. 이렇게. 근데 왼쪽에 이제 수감 사진의 이 유관선을 모습 보면 얼굴이 둥근 형태 아닙니까? 뭐 왼쪽에 뭐 수감 사진의 얼굴이 뭐 고문을 받아가 얼굴이 부었다고 하는데요. 얼굴이 부어가지고 이렇게 동그랗게 보인다고 칩시다. 근데 얼굴 부은 사람이 이 눈동자가 이렇게 크나요? 자, 여러분들 그 저녁에 라면 같은 거 먹고 자잖아요. 그러면 얼굴이 송통 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눈이 예, 이렇게 얼굴이 부었으면 눈이 이렇게 커지나요? 얼굴 부은 만큼 이 눈썹이 이렇게 부어오르기 때문에 눈이 더 작아지잖아요. 근데 이분은 고문 받았다는 사람이 여기에 보면 눈이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크게 이렇게 뜰 수가 있나요? 고문 받으면 몸 자체가 완전히 망가지기 때문에 이 정도 얼굴 부어가지고 안 됩니다. 완전히 사람이 맛이 가요. 그러면 이 얼굴에 눈이 완전 팅팅 부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단번에 봐도 이거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구나 그렇게 딱 보입니다. 근데 이 얼굴이 그냥 보기에 어떻게 그 정상인이 아닌 것처럼 보이나요? 정상인 것처럼 보이지. 그리고 이 사진을 자세히 봐요. 사진에 보면 여기에 머리카락이 이 흰 부분이 보이죠, 이게. 특정 부분만 흰색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분은 이 흰색으로 보면 머리가 흰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보통 이제 흑백 사진을 보면 이렇게 흰색하고 검은색하고 이제 두 가지 종류가 보이는데요. 보통 밝은 빛 쪽을 이렇게 흑백 사진을 보면 하얀색으로 이제 비칩니다. 그래가 이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제 흑백 사진도 보면 이 검은색도 이제 흰색으로 이제 비치는 경우가 있는데 현재 이 사진의 경우를 보면은 위쪽에 여기에 머리카락을 두 군데로 이렇게 나눴잖아요. 그런데 요 부분만 이제 흰색으로 이제 나타나는데 특정 또 부분이 여기에 보면 너무나 이게 육안적으로 드러나는 흰색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머리카락이 이제 하얗게 이제 씻는 사람일 수도 있고 나이가 좀 든 분이
라고 이제 예상해 볼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이제 흰색 이제 머리카락 상태가 됩니다. 가림막을 이렇게 타면은 보통 이제 가림막을 이렇게 탄다는 요 부분은 이제 빛이 많이 이제 들어가니까 하얀색 부분은 이제 발광되는 거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오른쪽에 이 부분을 보면은 이제 차이점이 많이 이제 뚜렷이 나타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죠. 흰색이 이제 많이 이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이 부분도 이제 흰색이 많이 드러나는데요. 요 아래쪽에 이제 같은 이제 빛이 많이 쪼이는 부분을 봤을 때 이 부분은 검은색을 많이 나타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 한색 부분이 이제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나이가 많이 이제 드신 분으로 이제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사진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특징적으로 이제 드러나는 부분이 이제 어떤 경우가 되냐면은 이 코 부분이 됩니다. 코가 완전히 모양이 다르잖아요. 코 보세요. 뭐 흰머리도 이제 이렇게 보면은 이제 오른쪽에 사진을 보면은 이 같은 흑백 사진인데 이분은 뭐 전반적으로 다 검은색으로 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뚜렷이 이제 다른 상태를 이제 차이점을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앞전에 제가 이제 코를 말씀드렸는데 이 코를 보세요. 왼쪽에 이 수감 사진의 이제 코 형태를 보면 이거 들장 코 아닌가요? 그리고 코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둥근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들장 코라 그러면 돼지코라고 이제 설명을 많이 하잖아요. 뭐 돼지코가 이렇게 그리면 이렇게 해가 이 콧구멍이 이렇게 또렷이 이제 나타나는 이제 그런 형태를 볼 수가 있죠. 뭐 돼지를 뭐 대충 이렇게 이제 그려보면은 뭐 이런 형태가 뭐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요 이제 귀가 이제 돼지 귀가 이렇게 있다면 눈이 이렇게 있겠죠. 그럼 코가 이제 이 콧구멍이 이제 많이 보니까 들장코라 이제 이야기하는 경우가 됩니다. 그러면 요 왼쪽에 이제 수감 사진을 보면 이 콧구멍이 이제 많이 보니까 이제 들장코에 이제 가까운 형태죠. 근데 오른쪽에 코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이게 들장코인가요? 이분은 콧구멍이 여기 입술 밑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왼쪽에 보시는 이 부분하고 이제 콧구멍 상태가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죠. 뭐 물론 뭐 사진 찍을 때 약간 이렇게 머리를 뒤쪽으로 이렇게 넘겨가 이제 아래쪽으로 보고 이제 찍으면 이제 콧구멍이 이제 많이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코의 전반적인 형태를 보면 오른쪽 보면 가늘다늘한 거 볼 수가 있고 이분은 뚱뚱한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즉 동그란 형태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전혀 다른 인물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 보시기 어떻게 보이시나요? 유관순은 사실 이분의 이제 이야기를 이렇게 많이 하다 보면 뭐 이게 뭐 진짜인가 뭐 가짜인가 뭐 과연 이제 3.1절 운동에 유관순이 그 만세 운동을 했을까 이제 그런 많은 의문을 가지는 뭐 그런 사진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이제 이 눈을 보면은 이거는 이제 야외에서 이제 찍었기 때문에 눈이 부셔가지고 아마 약간 이제 눈을 감은 듯한 그런 형태를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두 이제 이미지를 보면 과연 이게 같은 분으로 보이나요? 뭐 요건 오른쪽에는 조금 이렇게 어렸을 때 뭐 찍었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왼쪽에 이것은 이제 나이 들 때 이제 찍었다고 하더라도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4세에서 뭐 15세 정도의 이제 나이에 이게 만세 운동을 이제 불렀다고 이제 예상되면은 수감 생활을 한 뭐 2년, 3년, 뭐 4년까지 하더라도 그러면 세월이 이제 그러면 한 20살쯤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유관선이 언제 이제 돌아가셨나요? 뭐 그건 저도 확실히 잘 모르겠는데 뭐 20살 정도의 이제 나이를 본다 하더라도 글쎄요 이렇게 차이가 이제 많이 날 수가 있나요? 전혀 다른 인물로 이제 보입니다. 요 이제 유관선 이제 이야기를 들으면 옛날에 이제 요런 또 생각이 나죠. 뭐 여러분들은 이제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이나 옛날 교육을 받으신 분은 요거 많이 생각이 날 겁니다. 인터넷에 검색하면 요거 있지 않습니까? 이승복 공상당이 싫어요.
자, 이승복 하면은 이게 1959년 12월 굴생으로 되어 있고 1968년 12월 9일에 이제 사망한 분이 되어 있습니다. 자, 대한민국 학생으로 1968년에 발생한 울진 삼청 무장 공비 침투 사건으로 희생자이다. 나는 공산당이 이제 싫어요. 자, 이런 내용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런 이제 동상도 있네요. 요거. 자, 요거 이제 이승복라고 요런 내용이 있습니다. 뭐, 요 기념의 동상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자, 우리는 이제 공산당이 싫어요. 자, 요런 내용이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은 이 공산당이 싫어요 대해서 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진짜 공산당이 싫은가요? 자, 여기에 보면 사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사진이 있는데, 요건 좀 보기 좀 거북하지요. 그러면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인가요? 이 사진이 있는 거 보니까. 이런 뭐 집터도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자, 여러분들이 현재 시점에서 이제 공산당이 싫은가요? 민주주의가 좋은가요? 자, 민주주의가 이제 좋다면 예전에 우리나라 그 대한제국 조선시대 때 일본이 우리나라 점령했잖아요. 근데 일본도 현재 민주주의지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일본이 좋은가요? 싫은가요? 그럼 일본이 민주주의를 이제 지향하고 있으면 민주주의가 좋은가요? 싫은가요? 그럼 공산당이 좋은가요? 싫은가요? 이제 러시아하고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크라이나는 뭐 민주주의라고 뭐 말하는 것 같고, 그럼 러시아는 공산주의인데, 그러면 러시아가 잘못했을까요? 우크라이나가 잘못했을까요? 미국이 여러 나라에 이제 많은 전쟁을 하고 있는데요. 예전에 이제 베트남하고 전쟁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베트남하고 미국이 전쟁을 한 그때 25년쯤 했죠. 그럼 미국이 안 되겠다 싶어가 이제 철수했잖아요. 그러면 베트남이 공산국가 아닙니까? 그럼 미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죠. 그러면 민주주의가 좋아요? 공산당이 좋아요? 사실 공산당이나 민주주의 그게 뭐 필요합니까? 국민들이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그런 이제 이념을 이제 만들어 놔가지고 사람들은 이제 분쟁하게 이제 만드는 그런 경우가 되있습니다. 니는 뭐 민주주의 안 믿고 공산당 믿어 이래가지고 사람을 때려잡고 죽이는 경우가 됩니다. 그게 바로 사상 이념이라고 하죠. 인간 삶에 그런 사상과 이념이 뭔 필요합니까? 국민들이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면 되죠. 사람이 결론은 사는 목적이 뭡니까? 배부르고 등 따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왜 그 공산당이니 민주주의니 이상한 걸 만들어가지고 사람을 분쟁하고 전쟁하게 싸우게 만듭니까? 우리나라 정치도 마찬가지잖아요. 정치도 보면은 뭐 여당이니 뭐 야당이니 이래 만들어가지고 서로 싸우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 여당하고 야당하고 싸워가지고 뭐 지대로 나라 돌아가던가요? 자, 이승복에 대해서는 한번 알아봅시다. 이승복이 이제 뭐라고 하냐면, 자, 이승복은 대한민국 학생으로서 1968년에 발생한 울진 삼청 무장 공비 침투 사건이 희생자이다. 뭐 이런 무장장비가 뭐 이런 그 총을 이제 가지고 왔다고 하네요.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라는 발언을 한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이에 격분한 북한의 무장 공비에 의해 어린 소년과 그 일가족이 무참하게 살해당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뭐 여러분들 예전에 그 교육을 받으면 이 정부에서 이 공산당이 싫어요 그러면서 이런 이제 많은 교육을 했죠. 이 공산당이 싫어요 이게 좀 웃기지 않나요? 어린아이가 무슨 공산당이나 민주주의를 어떻게 알고 이 공산당이 싫어요 이렇게 말했을까요? 자, 일단 요런 이제 앞쪽에 한번 내용을 봅시다. 뭐 생애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생애는 뭐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는지 봅시다. 뭐 1968년 11월 2일에 뭐 울진 삼척의 무장공비 침투 사건 때
삼척시의 바닷가를 통해서 대한민국으로 무단 침입한 북한의 무장 간첩에 의해서 12월 9일 밤 9세의 9세의 어린 나이에 어머니와 남동생, 여동생과 살해당했고 그의 형과 아버지는 크게 부상을 입었다. 공교롭게는 이날은 그의 생일이었다. 12월 11일 조선일보 3면에 이 사건을 공산당이 싫어요. 이렇게 보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공산당이 싫어요. 이것도 아니 이 아이가 말하는 건 아니네요. 아니 이 당시에 이 아이가 이제 죽었을 때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이렇게 외치면서 죽었는 걸 본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조선일보에서 이제 이분들이 기사를 내면서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이렇게 주제 제목을 올렸대요. 그러면 조선일보가 이게 조작했네요. 어린 아이의 잎을 찢었다 라는 제목의 기사로 다뤘다. 이 기사는 현장을 목격한 유일하게 살아남은 이승복의 형의 증언을 인용하여 무장공비가 가족을 몰아넣고 북계에 선전을 하자 이승복이 우리는 공산당이 싫어야 하고 대답했다고 한다. 우리는 공산당이 싫어요 대답하여 공비들이 이승복의 입을 찢고 가족들을 몰살시켰다고 보도했다. 12월 13일에 제작된 대한뉴스 제705회 남친 공비를 무찌른다 제30편에서 이후 이 사건이 제30편에서 이 사건을 공산당이 싫다고 해서 어린 젖먹이를 돌로 때리고 입을 찢어 죽인 이들의 만행이라고 보다하여 일가족이 시신을 공개했다. 계속 읽어보니까 조선일보에서 이제 이승복의 형의 이제 증언을 통해 가지고 이승복이 이제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이렇게 말해가 무장 공비들이 입을 찢고 가족들을 죽였다 이제 이렇게 증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내용 보면 또 조선일보가 또 꾸며낸 이야기는 또 아니네요. 역시 기사는 다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후 이 사건이 국민학교, 지금의 초등학교, 도덕 교과서에 실리고 국민학교마다 이승복의 동상이 세워지는 등 반공제 신의 상징처럼 되었다. 교과서에서는 이 내용과 제6차 교육과정에서 빠졌다. 현재는 빠졌대요. 이것도 오래간만에 듣는 말입니다. 이거 국민학교 이거 나오네요. 요즘은 이게 초등학교로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도덕 교과서 이 도덕이란 말 여러분들 아시죠? 이거 예전에 이거 교과 과목에 도덕이라고 사용했잖아요. 요새는 이거 바른생활 아닌가요? 제가 예전에 들었는데 뭐 바른생활로 이제 바뀌었다 뭐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뭐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 이승복이라는 어린아이 이제 9세의 어린이가 이제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이제 이것을 의혹 제기하는 분이 이제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 보면 의혹 제기 나오잖아요. 개간 저널리즘 1992년 가을호에 이제 당시 미디어 오늘의 편집국장 김종배는 공산당이 싫어요. 이승복 신화 이렇게 이제 조작됐다는 기사에서 당시 조선일보의 기사가 허위라고 주장했다. 자, 이번 또 보니까 조선일보 이제 기사가 허위라고 주장했다. 가짜를 지어냈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는 이제 조선일보 기사에서 이승복의 형의 이름을 잘못 기록했다는 점. 자, 그의 집이 마을과 멀리 떨어져 있어 소리를 듣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 자, 후에 이승복의 형이 조선일보 기자를 만나 적이 없다고 밝힌 점을 지적했고 이승복 시신에 입이 찢어져 있지 않았다는 주민의 증언을 인용하여 조선일보의 기사를 장문이라 비판했다. 1998년 당시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은 김주호는 서울과 부산에서 오보 전시회를 열어 김종배의 기사를 전시했고 이후 10월에 미디어 오늘과 월간마을을 통해 많은 근거를 들어 오보 내지는 장문이라 주장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이제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조선일보가 지어낸 이야기다 이제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선일보가 이제 이승복의 형의 이름을 잘못 기록했다. 이제 이런 내용도 나오고, 집이 이제 마을과 멀리 떨어져 있어 소리를 이제 듣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점. 그러니까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이렇게 이제 외쳤다 하거나 게 이게 이제 말이 안 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죠. 어린아이가 무슨 기운이 좋아가지고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이렇게 크게 이렇게 자기 집 앞에서 외칩니까? 뭐 외쳤다고 하더라도 간단한 대화를 했겠죠. 난 공산당이 싫은데 이렇게 말했겠죠. 그걸 누가 듣겠습니까? 그걸. 예, 그렇게 말했다 치더라도 이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후에 이승백의 형이 조선일보 기자를 만난 적이 없다 이제 밝혔다고 합니다. 이승백이 조선일보 기자를 만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 이승복 이제 시신이 입이 찢어져 있지 않았다는 이제 주민들의 이제 증언도 있었다 이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전에 그 사진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 사진을 이제 말하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좀 보시기 좀 거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앞전에 그 제가 이제 봤는데 있었죠. 지금 뭐 안 보이노? 자, 요거 한번 선택해 볼까요? 요거 선택하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 있네요. 자, 이 그림입니다. 여기 사진 보이시죠? 자, 요거 좀 보기 좀 잔인하지만 여러분 열심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입이 찢어져 있나요? 여기 들어가 볼까요? 이 기사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 나는 공항에서나 이승복 어린이 사건 시신 등 동상 기념사진 개관했다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 이 사진에 여기 입이 찢어져 있나요? 이게 이분이 어린아이 이승복이라고 합니다. 자, 요거는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뭐 멀쩡해 보이는데요. 자, 그래 경과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1998년 11월 조선일보의 김주영, 김정배 두 명을 명예훼손을 행사 고소했다고 합니다. 조선일보가 명예훼손을 고소를 했대요. 1999년 7월 서울지방검찰청은 이 두 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근데 조선일보가 이제 형사 이제 고발을 했는데 서울지방검찰청에는 또 불구속했다고 합니다. 2002년 형사 1심에서 두 명에게 각각 징역 6월과 10월을 또 선고했다. 이때는 또 2002년은 또 형사 1심 재판에서 또 징역을 또 선고했다고 하네요. 그러면 조선일보 고발한 게 이제 먹혀들었네요. 2004년 10월 28일 서울중앙지법원에서 있었던 항소심에서 김주현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김정배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조선일보의 기사는 사실에 기초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거기에 대한 의혹 보도 역시 충분한 구체성을 가지고 있다면 언론의 자유에서 용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2006년 11월 24일 대법원에서 원심을 유지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사건이 이제 마무리되었다. 자, 결론. 이승범은 함께 살해당한 그의 어머니, 남동생, 여동생의 묘소 옆에 나란히 묻혀있다. 자, 한편 육해 공군 해병대 예비역 연관장교연합회 회원들은 1999년 이후 매년 이승복에게 기일마다 기념관과 그의 묘소를 이제 참배하고 있다. 저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은 이제 종합해 보면은 뭐 이승복이 무장공비한테 이제 가족이 살해당한 거는 이제 맞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승복이 나는 공산당이 싫어 이것을 이제 말을 했는가 안 했는가 이제 그것이 이제 중요하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여기에 공산당이 싫어요. 근데 현재 이 이승복의 내용은 이제 교과서에서는 이 내용이 이제 제6차 교육강에서 이제 빠졌다. 제6차 교육과정에서 이제 이후에는 이제 교과서에 이제 실리지 않는 내용이라고 이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설명을 하네요. 그러나 뭐 앞전에 뭐 이승복이 뭐 동상도 뭐 세워지고 뭐 그 기리는 것은 이제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조선일보다 좀 가장됐다고 이제 보는 게 맞죠. 실제 이승복이 공산당이 싫어요 이렇게 말은 하지 않았는데 이제 조선일보가 과정이라든지 썼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제 법원의 이제 판결은 그 당시에 이제 사건은 사실을 이제 규정한 거는 맞는데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거기에 대한 의혹 보도 역시 충분한 구체성을 가지고
있다면 언론의 자유에서 인정할 수 있다. 뭐 그렇게 설명하는 거 보니까 뭐 조선일보에서 조금 가정하게 썼더라도 그거는 뭐 합리화될 수 있다. 뭐 그런 내용이 이제 되는 것 같습니다. 글쎄요. 보도는 그 사실을 직시하는 게 그게 보도 아닌가요? 근데 그것을 좀 과정해 갔었다 그러면 그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를 의혹해 있는 사람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 김주원에게는 징역 6월에 이제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김정부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런 내용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뭔 말인가요? 그럼 두 명 다 같이 같은 이거 뜻을 이제 주장을 했는데 한 명은 집행유예 2년이나 되고 뭐 다른 한 명은 또 무죄가 선고됐다니. 자, 이것도 좀 희한한 일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거 보면은 그 법도 보면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힘이 있는 권력 집단은 이제 따라간다고 이제 보면 이제 될 것 같습니다. 자, 법은 원래 이제 돈이 많은 그런 쪽으로 붙잖아요. 힘이 없는 자가 무슨 법을 이용하겠습니까? 자, 여기 뭐 부영사 선임했다 뭐 그런 것도 없네요. 조선일보는 돈은 많은 단체이고 개개인은 돈이 없고 이제 못 사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선일보에 어떻게 대응을 하겠습니까? 바로 요게 이제 이승복 이제 얘기하고 이제 비슷하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뭐 바로 이제 유관선이 이제 그런 경우라 이제 그런 의미죠. 근데 이제 이승복 이야기를 보면은 이승복은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뭐 제6차 교육강에서 빼버렸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 이승복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언급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있는지도 이제 모르지 않습니까? 뭐 인터넷에서 보면은 뭐 이렇게 이승복 뭐 동상 기념비도 이제 이런 거에 있는 것은 이제 볼 수가 있는데 뭐 이렇게 기록을 이런 게 있어도 이승복이 뭐 공산당이 싫어요. 이거는 뭐 옛날 교육 받은 사람이나 알지. 뭐 요새는 이제 교육을 과정에서 빠졌기 때문에 뭐 전혀 모르는 그런 경우가 됩니다. 여기 이제 유관순 또 맨 그렇다는 거죠. 유관순이 이거 3.1절 독립운동 할 때마다 계속 인용되는 부분이잖아요. 이제는 현실적으로 이분이 유관순이 아니라고 밝혀진다고 하더라도 빼지를 못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왜? 이때까지 정부나 관공서 이제 모든 뭐 단체에서 이분이 유관순이라고 다 설명을 했잖아요. 뭐 학교에서도 유관순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유관순이 아니라고 이제 밝혀줘도 이분이 유관순이 아니라고 말도 못하고 가짜인 걸 알고 있어도 아 이분이 진짜라고 이제 우겨야 된다. 그런 의미가 이제 됩니다.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을 이제 현실을 이제 보고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 두 분이 어떻게 똑같나요? 여러분 똑같아 보여요. 코 크기를 보세요. 코 크기. 이 당시에 성형 기술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코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그리고 이거 왼쪽 분이 이게 고문 바다가 팅팅 부어가지고 이렇게 코가 이렇게 커진 겁니까? 그러면 코가 커지면 이 눈도 팅팅 부을 거 아닙니까? 눈도 팅팅 부으면 눈이 이렇게 커지나요? 눈이 작아지지. 그러면 눈을 실론처럼 이렇게 가늘프하게 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깜빵에 있으면은 다른 분들도 힘들겠죠. 뭐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으면 당연히 몸이 팅팅 붓지 않습니까? 밥을 한 두 끼나 세 끼만 안 먹어도 몸이 팅팅 붓습니다. 그러니까 이승복처럼 교육과에서 이제 빼버리고 3.1절 운동에서 이 유관씨라는 사람을 이제 부각시키지 계속 않았다면은 뭐 가짜든 진짜든 그게 밝혀지지 않아도 뭐 빼버렸으니까 이제 언급을 안 하면은 이제 잊혀진다 이제 그런 의미인데 뭐 3.1절 날 때마다 3.1절 될 때마다 계속 이제 이분이 이제 유관순이라 하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빼지도 이제 못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한다는 거죠.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제 역사적으로 이제 봤을 때, 이 고구려나 뭐, 이렇게 백제, 신라, 가야 이 삼국이 있거나 뭐 사만이 계속 이게 한반도에 있었다고 설명을 하잖아요. 자, 그리고 뭐 당군도 뭐 옛날 이제 고조선도 한반도에 있었다. 뭐 태조 이성계에도 뭐 한반도에서 조선을 만드셨다. 이제 이렇게 다들 교육을 하고 계속 배우기 때문에 대륙 역사가 밝혀진다고 해도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시진핑이 그 미국의 트럼프하고 그 회담을 할 때 시진핑이 뭐라고 했네요. 자, 한국은 대한민국의 소국이고 이 대한민국이라는 땅은 그 중국의 일부였다. 자신들의 땅이었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아무런 학자들이 반박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 왜 그런가요? 우리나라 학자들은 여기 이 한반도 땅에 고구려, 뭐 백제 신라 가야가 다 있었다고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 그것은 말을 못 바꾼다는 그런 의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중화인민공화국은 예전부터 우리의 이제 선조의 이제 단군 시대의 역사를 이제 가져가는 것도 이제 그렇지만 현재에 와서도 아주 쉽게 우리나라 땅을 이제 가져가고 역사를 가져가는 경우가 되어 있습니다. 자, 과거를 보면 미래를 알 수 있다고 하잖아요. 과거부터 우리의 역사가 중화인민공화국에 계속 침식되고 이제 역사를 이제 뺏기고 있습니다. 자, 그것으로 보면 우리나라 미래는 이제 앞으로 보지 않아도 뻔한 일이 이제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일이 이제 일어난 예측해 볼 수 있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앞으로 100년, 200년, 길게는 1000년 가면은 이 한반도 땅은 중화인민공화국의 땅을 다 뺏기게 됩니다. 자, 현재 이 시점에도 역사 다 뺏겼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 이 한반도 이제 고구려 역사도 중화인민국이 자신의 역사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만리장성도 보면은 여기에 이제 한반도 이제 평양까지 이제 그려놓은 경우를 이제 볼 수가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계속 역사 이제 침탈을 하면서 이제 여기 우리 대한민국 땅이 이제 점차 중화인민공화국으로 이제 현재도 이제 뺏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이제 북쪽 땅은 중화인민공화국이 이제 가져가고 그리고 이 남쪽 땅, 이 가야를 이제 기점을 했을 때, 이제 일본, 외놈들도 자신의 땅이라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백제의 역사도 이제 자신의 땅이라고, 신라의 역사도 이제 이 일본이라는 나라가 이제 자신의 이제 역사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한반도 남쪽도 이제 일본이 이제 가져가고 이 고구려, 북한 땅, 이 북쪽도 이제 중화인민공화국으로 이제 가져감으로 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요 서울 경기도를 중심으로 했을 때 요 중간 부분만이 우리 대한민국의 땅으로 이제 남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미래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이제 사라진다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과거의 이제 역사를 이제 보면은 중화인민공화국이 계속 우리의 역사를 가져가고 우리의 땅을 조금씩 야금야금 이제 침탈해가 이제 빼앗은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미래로 이제 예측을 해보면 이제 미래에는 이제 우리의 이제 민족의 땅은 이제 없다, 이제 사라진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되겠습니다. 자, 역사를 이제 교훈으로 이제 역사를 이제 살펴보면은 이제 그것을 알 수 있다, 이제 그런 이제 의미가 이제 되겠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남북으로 이제 갈라져가 이 조그만한 땅이 분단돼 가지고 이제 더 작아진 경우가 되죠. 그러나 이제 역사적으로 이제 이렇게 보면은 이제 중화인민국의 역사를 이제 점점점 어, 잠식을 해가지고 이제 그것을 가져감으로써 이제 미래를 이제 확인할 수 있다, 예측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의미가 이제 되겠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시진핑이 그 트럼프하고 회담을 하면서 어, 우리나라의 땅은 뭐 중국의 이제 일부였다, 즉 자신의 땅이었다, 이제 그렇게 말한 경우가 되겠죠. 대놓고 국제회담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또 생각나는 또 다른 거 하나 있잖아요. 우리나라 국민은 어떤 국민이다? 여러분 말 안 해도 알겠죠?